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나를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과 과일의 썩은 부위처럼 반드시 도려내야 할 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무례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4가지 전략과 해로운 사람의 3가지 특징, 그리고 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정확한 방법 1가지를 소개합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친절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의 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인연을 굳이 붙잡아 악연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인성이 나쁜 사람과의 관계는 빨리 끊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만두면 끝일 직장 상사, 겉으로는 친절을 과장하면서 속으로는 비웃으며 날 무시하는 사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동료 등등 내 인생에서 곧 사라질 사람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은 감정의 낭비일 뿐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졸이고 끙끙거리고 미워한들 그들은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의도를 왜곡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비난이 섞인 판단을 내린다면 그건 그저 한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솔로몬도 심리학자 프로이트도 아닙니다. 만약 그 비난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되고, 그 비난이 거짓이라면 그냥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가 짖는 소리는 그저 흘려버릴 시끄러운 소음일 뿐, 귀담아 들을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만만한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항상 말을 자르고 너 그거 잘 못하잖아. 너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에 대한 나의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그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선을 넘습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나를 만만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너보다는 내가 더 잘 알아 라는 오만하고 건방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갑을 관계가 형성된 듯한 그들의 말투와 태도는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을 건드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만만하게 대한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을 지키는 데 이롭습니다.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효과적인 4가지 방법. 첫째, 반복되는 무례함에 대처하기. 누군가가 계속해서 선을 넘고 무례하게 행동해도 다음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배려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때문에 한번 무례를 저지르고도 상대가 넘어가면 다음에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도 받아주는구나, 더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의 무례를 반복해서 참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큰 문제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하고 경계선을 그어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건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둘째, 부적절한 부탁 거절하기. 못된 사람들의 부탁을 무리해서 들어주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이들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사람들입니다. 못된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부탁조차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우리 사이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상대에게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부탁을 거절하면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어도 결코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주는 부탁을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내 기준에서 아닌 것 같다면 그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함을 느끼거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끊어질 사이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키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셋째,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 더 못되게 말해라. 못된 사람이 무례한 말을 할 때는 더 강하게 응수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야, 너 살 많이 쪘네, 굴러 다니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네 얼굴보다는 낫지라고 응수하거나, 야, 너 그것밖에 못 벌어서 어디에 쓰냐라고 하면 돈 많아도 성격이 안 좋아 같이 쓸 사람도 없는 것보다 낫지 라고 돌려주는 식으로 대응하세요. 예쁜 말과 좋은 행동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휴머니즘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격언은 이런 경우에 적합한 대응 방식입니다. 물론 이 방식이 항상 최선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 대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핵심은 단호함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해와 배려의 한계 인식하기.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례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난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내로남불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상처받고 나면 그 여파는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너 정말 무례해라고 지적해도 그들은 자가 검열을 하지 않으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일도 드뭅니다. 오히려 이 정도 갖고 뭐라고 하면 너는 세상을 어떻게 살래? 라며 핀잔을 주거나 너를 위해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섭섭하네. 라는 식으로 되려 자신에게 사과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유독 나에게만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고치면 괜찮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아쉬움을 남길 필요도 없고 과감하게 그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감정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인성이 그릇된 멀리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불필요한 부정성을 퍼뜨린다. 이들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을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목표나 계획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응원해주면 될 상황에서도 꼭 부정적인 말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말하면 열심히 해, 응원할게라고 간단히 말해도 될 상황에서 요즘 공무원은 돈도 못 벌고 경쟁률만 높아 그냥 개인 사업이 낫지 않겠어? 너는 집중력이 부족해서 공무원 하기 힘들 거야.
라며 불필요한 조언을 늘어놓습니다. 마치 자신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라도 되는 양, 상대방의 기운을 꺾고 무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단순히 넘길 수 있는 상황을 굳이 복잡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먼지 같은 말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먼지는 먼지일 뿐 간단히 털어내고 넘어가면 됩니다. 타인의 불필요한 비판이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세요. 두 번째 특징, 타인의 성공을 시기한다. 이들은 절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이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금을 모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집을 사는 등 좋은 일이 생기면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하며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나도 너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방법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반면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돈을 모았어? 불법적인 일 한 거 아니야? 같은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투는 결국 상대의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이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말할수록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가장 쓸데없는 일입니다. 과감하게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거나 그럴 수 없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건강한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특징, 일그러진 왜곡된 가치관. 이들은 자신이 힘들면 남도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도 똑같이 힘들어야 해 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시험에 6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6개월 만에 합격하다니 정말 대단해. 축하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3년 만에 합격한 자신과 비교하며 내가 6개월 만에 붙었다니 요즘 시험이 쉬워졌나 보네. 나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아마 쉽게 붙은 만큼 어떤 페널티가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남도 똑같이 겪어야 한다고 믿으며 이런 왜곡된 심리가 그들의 말과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 책에서는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못되게 굴라고 조언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지키며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을 단번에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 지혜. 상대방을 빨리 파악하고 싶을 때는 먼저 잘해줘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작은 선물을 주거나 소소한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 나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가 고마워한다면 내가 잘해줄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일관되게 나를 대할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쉽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즉, 대가 없이 잘해주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잘해준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은 거절해보는 것입니다. 약속이나 대화를 거절했을 때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정색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당신의 거절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인성이 좋은 사람은 당신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성공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리지만 실패는 당신이 사람을 알게 만듭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귀중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부당한 비난과 이중잣대. 정당한 이유로 화를 내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분명 선을 넘었으면서도 내가 화를 내거나 불쾌함을 표현하면 오히려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장난이잖아. 라며 나를 예민하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한 말이나 행동의 일부만 되돌려 받아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정색을 합니다.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않냐? 라며 자신이 했던 잘못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는 관용과 배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다 보면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은 예민함이 아니라 정당한 자기 주장의 표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때문에 불편한 인간관계는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가까이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참 신경이 쓰이고 늘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되거나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갑자기 감정적으로 돌변하는 사람, 세상살이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등등 너무도 많지만 이처럼 인성이 바닥인 사람은 가까이 지내기 전까지 그 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최대한 숨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람의 진짜 본성을 단번에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유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려내야 할 썩은 부위 같은 사람들에 대해 알아본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호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m just fine, even though we're on different paths. I still miss you. I think of you more at night. The times we spent together, I can't erase. Deeply etched memories. Even though our love is over, I can't forget you. My heart is broken, but I wish you happiness.